역사가는 왜 신화를 기록할까요? 사마천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제본기 끝에 남긴 그의 논평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어요.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처절한 고백이었죠.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2000년 전 한 역사가의 용기와 고민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사기는 중국 최초의 기전체 역사서입니다. 사마천이 평생을 바쳐 완성했죠. 그 첫 장이 바로 오제본기예요. 황제부터 순까지 5제왕의 이야기입니다. 사마천은 사기 집필을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자료를 모았어요. 문헌도 찾고 구전도 듣고 유적도 확인했죠. 하지만 오제 시대는 너무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명확한 기록이 없었어요. 전설과 신화가 뒤섞여 있었죠.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허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마천은 고민했습니다. 이걸 역사서에 포함시켜야 할까?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어요. 어떤 이는 신화는 빼야 한다고 했고 어떤 이는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죠. 잠깐 여기서 사마천이 내린 결단이 중요합니다. 사마천은 오제를 사기의 첫머리에 배치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도요. 왜 그랬을까요? 오제본기 끝에 쓴 태사공알, 즉 사마천의 논평에 그 답이 있습니다. 태사공알. 사마천이 직접 쓴 부분이에요. 이건 단순한 요약이 아닙니다.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거죠. 때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이고 때로는 인물에 대한 평가예요. 오제본기의 태사공알은 특히 중요합니다. 사기 전체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역사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사마천의 철학이 담겨 있어요. 사마천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학자들은 황제를 말하길 꺼린다고요. 무슨 뜻일까요? 당시 유학자들 사이에서 황제는 논란거리였습니다. 춘추나 서경 같은 경전에 황제가 명확히 기록돼 있지 않았거든요. 공자도 황제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습만 언급했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황제는 후대의 창작이라고 봤어요. 하지만 민간에서는 황제 전설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믿었죠. 이게 핵심인데요. 사마천은 양쪽 모두를 존중했습니다. 학자들의 의심을 이해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백성들의 믿음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오랜 전통이 있었거든요. 사마천은 직접 확인하러 다녔습니다. 나는 서쪽으로 공동에 이르렀고 북쪽으로는 탕록에 이르렀으며 동쪽으로는 바다에 이르렀고 남쪽으로는 장강과 회수를 건넜다고 썼어요.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사마천이 얼마나 열심히 현장 조사를 했는지 보여주거든요. 직접 가서 본 거예요. 그곳 노인들에게 물었습니다. 황제와 치우의 전쟁 이야기를 아느냐고요. 모두 알고 있었어요. 세세한 부분은 달라도 큰 줄거리는 같았죠. 유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탕록 전투가 벌어진 곳, 황제가 제사를 지낸 곳. 여전히 사람들이 그곳을 신성시했어요. 사마천은 확신했습니다. 완전히 허구는 아니라고요. 뭔가 역사적 사실의 핵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시경과 서경에 실린 것 중 소위 공자가 전한 말씀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춘추와 국어를 보면 그 속에 오제와 3대의 일이 보이는데 문체가 아주 명확하다. 무슨 의미일까요? 공자가 직접 말하지 않았어도 다른 고전에는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마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그 뜻은 자세하다고요. 경전에 자세히 안 나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핵심만 전해져도 충분하다는 뜻이죠. 역사가의 임무는 그 핵심을 살려내는 거라고 본 겁니다. 사마천은 여러 문헌을 비교했습니다. 세본, 대대례, 초사 등을 참고했어요. 공통된 내용을 추출했죠. 예를 들어 황제의 성이 무엇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여러 기록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신화적 요소는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황제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든가 용을 타고 다녔다든가 하는 이야기는 빼거나 줄였어요. 대신 정치적, 문화적 업적에 집중했습니다. 제도를 만들고 백성을 교화하고 천하를 통일한 것. 이런 부분을 강조했죠. 잠깐 여기서 사마천의 역사관이 드러납니다. 사마천은 완벽한 증거가 없다고 역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한 정보라도 최선을 다해 정리했어요. 후대를 위해서요. 동시에 맹목적으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비판적으로 검토했어요. 여러 자료를 대조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했죠.
이게 바로 실사구시입니다. 사실을 근거로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사마천의 역사학 방법론이었죠. 사마천은 특히 오제의 덕을 강조했습니다. 태사공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제예요. 천하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편안했다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요순시대에 대한 찬사죠. 이상적 통치의 모델로 제시한 겁니다. 왜일까요? 사마천이 살던 시대는 한무제 때였습니다. 강력한 중앙집권, 대외정복, 사치와 낭비. 이런 게 만연했어요. 사마천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백성이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직접 비판할 수는 없었죠. 황제를 비판하면 목숨이 위험했어요. 그래서 과거를 들어 현재를 비판한 겁니다. 요순 같은 성군의 이야기를 쓰면서 간접적으로 현재 황제에게 교훈을 주려 한 거죠. 옛날 임금들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왜 안 하십니까? 이런 메시지였어요. 우회적이지만 강력한 비판이었죠. 사마천의 논평에는 개인적 경험도 녹아 있습니다. 사마천은 일흥의 화를 당했습니다. 황제의 미움을 사서 궁형을 받았어요. 최고의 치욕이었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 살기로 결심했어요. 아버지의 유언이기도 했죠. 역사를 기록하는 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봤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오제본기를 썼습니다. 순의 이야기를 쓸 때 특히 감정이입했을 거예요. 순도 억울한 고난을 겪었잖아요. 사마천은 순의 효와 인내를 강조했습니다. 악한 환경에서도 도리를 지키는 모습을 상세히 기록했죠. 자신의 처지와 겹쳤을 겁니다. 군자는 궁하면 궁할수록 더욱 덕을 닦는다. 이게 사마천의 신념이었어요. 고난이 사람을 시험하고 단련시킨다고 봤죠. 태사공활에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양에 대한 논평이에요. 요가 순에게 양보하고 순이 요에게 양보했다. 덕을 가진 자에게 천하를 맡긴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선양은 육아의 이상이었습니다. 혈연이 아닌 능력으로 후계자를 정하는 거죠. 공공의 이익을 사적 이익보다 우선하는 겁니다. 사마천은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을 거예요. 권력이 사유물이 아니라는 증거니까요.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나라도 세습 왕조였어요. 능력과 상관없이 황제의 아들이 다음 황제가 됐죠. 때로는 무능한 황제가 나왔습니다. 사마천은 역사를 통해 현재의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안 합니까? 라고요. 물론 선양이 정말 역사적 사실인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후대 유학자들이 이상화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이상 자체죠. 사마천은 그 이상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전하고 싶었어요. 권력은 덕 있는 자의 것이어야 한다고요. 태사공활에는 사마천의 학문적 정직함도 드러납니다. 내가 확인한 바로는 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추측과 사실을 구분한 거예요. 확실한 건 확실하다고, 불확실한 건 불확실하다고 명시했죠. 어떤 책에는 이렇게 나오고 다른 책에는 저렇게 나온다고 변기하기도 했습니다. 독자에게 판단의 여지를 준 거예요. 이런 태도가 사기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사실을 나열한 게 아니에요. 역사가의 고민과 판단이 담겨 있죠. 사마천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록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요. 후대 역사가들이 더 나은 자료를 찾을 수 있다는 것도요. 그래서 겸손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알 수 있는 범위다라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죠. 알 수 있는 건 다 기록했습니다. 사마천의 논평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역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항상 불완전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최선을 다해 기록하고 전해야 합니다. 둘째, 비판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맹목적으로 믿어서도 무조건 의심해서도 안 되죠. 증거를 검토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셋째, 역사는 현재를 위한 것입니다. 과거를 기록하지만 목적은 현재와 미래에 있어요.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죠. 넷째, 역사가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진실을 기록하는 용기요. 사마천은 그 용기를 보여줬어요. 다섯째, 이상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이 암담해도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어야 해요. 역사 속 영웅들이 그 희망을 줍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마천의 오제본기 논평은 단순한 요약이 아니었습니다. 역사학의 선언문이었죠. 불완전한 증거 속에서도 역사를 기록하는 용기, 비판적으로 검토하되 전통을 존중하는 균형, 과거를 통해 현재를 비판하는 지혜, 이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사마천은 목숨을 걸고 사기를 완성했습니다.
궁영의 치욕을 견디며 붓을 놓지 않았어요. 왜였을까요? 역사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권력자에게는 경고를, 백성에게는 희망을, 후대에게는 교훈을 주고 싶었죠. 오제본기는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상적 군주의 모습을 제시하며 말하고 있었어요. 통치자는 이래야 한다고요. 황제의 무력과 통일, 전욱의 제도와 제국의 인재 등용, 요의 검소함, 순애효와 선양. 각각의 리더십의 모범이었죠. 사마천은 이 5제왕을 통해 완벽한 통치자상을 그려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모든 걸 가진 게 아니에요. 5명이 각자의 장점을 보여줬죠. 이게 사마천의 메시지입니다. 완벽한 통치자는 없다고요. 하지만 노력할 수는 있다고요. 각자의 덕을 키우고 백성을 섬기려 노력할 수 있다고요. 사기 오제본기는 역사책이면서 철학서입니다. 정치학 교과서이면서 윤리학 지침서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읽히는 이유예요. 사마천의 논평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권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근본적 질문을 던지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역사를 만들고 있느냐고요. 후대에 무엇을 남길 것이냐고요. 태사공 사마천. 치욕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은 역사가, 권력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기록한 학자, 고통을 승화시켜 불멸의 역사서를 남긴 거인. 그의 논평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피와 눈물로 쓴 증언이었죠.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처절한 답변이었습니다. 오제본기를 읽고 태사공화를 읽으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역사는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의 거울이라는 것을, 그리고 미래를 위한 나침반이라는 것을요. 사마천이 2000년 전에 던진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